살짝 차량을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뒤로 하고 약간 재밌는데요?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델3 하이랜드랑 구형 모델이랑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디자인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디자인 바뀐 부분 보여드리면서 스티어링 휠을 보여드렸는데 와, 이제 주행을 저도 처음 해보거든요. 주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뒤쪽에 이제 방향 지시등 켜는 거, 그리고 와이퍼 조작하는 거랑 원래 컬럼식으로 들어가 있던 기어 노브 조작하는 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원래 이 볼만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램프가 들어오니까 좀 디자인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좀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이 들고요. 3스포크 연결하는 부분, 이쪽의 디테일도 더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량에 이 키를 딱 찍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시승을 하면서 이게 자꾸 움직여서 좀 불편했거든요. 거기에 딱 키를 두는 공간이 뭐 고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쪽 위에 올려두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위치에 딱 두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이네요. 그리고 이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커버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차에 타면 이 안전벨트를 매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이렇게 기어를 변경하는 게 떠요. 화면으로 전진 그리고 후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뭐 출발할 때는 괜찮은데 주차할 때는 우리가 계속 이 기어 노브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에 제가 주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전진 가볼게요. 스티어링 휠은 제가 지금까지 탔던 모델들이랑 비교하면 조금 작은 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가벼운 느낌은 아니고 살짝 무게감은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방향지등을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방향지시등 켜는 게 저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네요.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되고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왼쪽으로 표시가 된 화살표를 누르면 되거든요. 다 이동하면 저절로 꺼지는데 안 꺼지면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뒤쪽에 차량이 오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와, 특이한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켠다는 게 이 버튼으로 켜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도 들어오고 화면도 엄청 와이드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미래 도시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색하긴 한데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은 또 아니네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왼쪽으로 갈 거면 아래에 있는 거 누르고 오른쪽으로 갈 거면 위쪽에 있는 거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와이퍼 조작하는 것도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버튼 누르면 와이퍼를 바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조절하는 것도 없잖아요. 원래 오토파일럿이 이쪽 기어 노브를 뭐 한 번 당기거나 두 번 당겨주면 오토파일럿이 실행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주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속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속도가 내려가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노브가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네요. 그리고 끌 때는 이렇게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기능이잖아요. 뭐 테슬라 하면은 이게 오토파일럿 기능이 잘 작동이 되기로 유명한데 이전에도 잘 됐고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 모델 3를 탔을 때는 이 오토파일럿이 길이 막히면 막 알아서 막 가지고 차선 변경해주고 되게 능동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기능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앞차 간격 잘 맞춰주고 옆 차선 잘 잡아주고 코너 돌 때도 잘 잡아주고 그 정도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옵션으로 차량 구입할 때 옵션을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선택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기능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좀 풀리고 나면 그때 더 능동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도 전기차 오너잖아요. 아이오닉 6를 지금 타고 있는데 제가 전기차를 살 때만 해도 그때도 테슬라가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그때는 뭔가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 단차도 좀 심각할 때였고 그리고 승차감이 제가 시승을 했을 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차를 살 때 기준이 저는 뭐 오너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또 장거리 주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일단 제일 좋아야 되고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오닉 6가 승차감도 굉장히 좋았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어서 아이오닉 6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을 다시 타보니까 뭐 완성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시트도 훨씬 더 예뻐졌고요. 통풍이 들어가서 이렇게 타공이 들어가서 그런지 완성도가 더 있는 모습이죠. 이전 모델은 뭐 친환경 가죽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너무 민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트가 흔치 않은데 그렇게 적용된 모습이 약간 더 투박해 보이고 뭐 단차 문제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사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완성도도 높아지고 훨씬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타고 있는 이 RWD 모델 기준으로 382km가 공식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인데 실제 주행해보신 분들 후기를 보면 한 500 가까이는 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인산철 배터리라서 겨울에는 너무 막 5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너 인터뷰에 뭐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 오너분들이 나오면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 50%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실제 후기 들어보면 30%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뭐 600까지도 찍히고 겨울철에는 400 후반에서 500 초반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진짜 주행 가는 거리는 정말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 모델 3 하이랜드 RWD 모델도 주행 가는 거리가 500 정도 이렇게 찍혀준다면 날씨가 안 좋아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주행 가는 거리는 아닐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웬만한 분들은 충전하면서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도 있잖아요. 물론 주행 가는 거리가 길면 좋겠지만 80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저는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옵션 차이 중에 제일 큰 게 사운드가 17개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이 RWD 모델은 9개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도 막 사운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800만 원이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382지만 실제 주행하면 500 정도 찍힌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기 때문에 이 RWD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타는 전기차랑 좀 다른 부분이 회생제동이 조절이 안 됩니다. 바로 직전 모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달리다가 이렇게 엑셀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차가 브레이크가 딱 잡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계속 떼면 이렇게 좀 차가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생제동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도 원페달 드라이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조금 익숙치 않다. 그리고 동반자가 이제 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주의해서 운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도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좀 처음이신 분들은 약간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차감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도로가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주는 능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크랙이나 이런 것도 되게 적나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 도로가 엄청 안 좋은 구간을 일부러 지나고 있는데도 와, 이 충격 흡수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여기가 제가 항상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제 차로도 많이 다니는데 아이오닉 6보다도 이 충격 흡수를 잘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지턱 넘을 때 되게 강력한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된 방지턱 있잖아요. 뭐 주차장 들어가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충격 흡수도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정말 스무스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랑 비교를 하면 진짜 따라올 전기차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i4 있잖아요. BMW i4 시승했을 때 승차감이 정말 좋다고 느꼈거든요. 거의 그 정도 차량이랑 비교해도 될 정도로 승차감도 좋고 충격 흡수도 잘 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살짝 가속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싱글 모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제가 듀얼 모터 이 모델 3를 탔을 때 확 치고 나가는 그 좀 막 가슴이 저릿저릿해지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도심 주행하면서 그렇게 밟을 수 있는 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뭐 차선 변경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정도 차량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RWD 모델은 제로백이 6.1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구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사람 저 구석에 서 있는데. 우와. 저기 사람 한번 찍어주세요. 와, 저렇게 있는데 이걸 인식하네. 거의 간판 수준 아니에요? 방지턱 한번 잘 느껴봐 주세요. 네. 200m 이후 여유서로 방면으로 좌회전. 여기는 3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살짝 간단한 느낌? 소나타 정도? 소나타 정도? 네,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져서 좀 놀라셨죠? 계속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방지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동네에서 시승을 하면 방지턱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야간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네에서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려고 다시 이렇게 타고 나왔는데요. 와, 진짜 밤에 주행을 하니까 이 앰비언트 무드등이 화려한 게 바로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터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조도 터치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눌러서 생각보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조절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운전을 하다가 이 공조를 조절을 할 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그냥 터치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손으로 이거 조절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터치로 조작하는 거나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것도 옆쪽 누르면 온도가 내려가고,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터치로도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차량에 다 터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다른 수입차들도 거의 다 터치로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로 공조 조절할 수 있고, 정차한 김에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와, 되게 빠르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움직이면 색깔이 바뀝니다. 와, 강렬하게 레드 컬러로 한번 두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와, 예쁘다. 이게 2열까지 이렇게 쫙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둥글게 쫙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요트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방지턱은 와, 이게 앞쪽은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뒤쪽에서 충격을 딱 흡수해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방지턱 넘는 느낌은 아이오닉 6보다 좋은 건 확실합니다. 의외인데요. 진짜 예전에는 승차감 때문에 이 테슬라를 구입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확 좋아졌을까요? 그리고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좀 길이 안 좋은 노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지날 때 아까 구형 모델은 그런 부분에서 이 노면의 잔진동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소음이 조금 더 크게 올라왔는데, 신형 모델은 그런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지날 때 확실히 이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썬팅은 테라룩스 썬팅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야간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전면 유리 그리고 측면 유리도 다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리고 지금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잘 보이고 있거든요. 썬팅이 어두우면 뭐 주차하거나 야간 주행할 때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시인성 굉장히 좋고, 이따가 주차하면서 주차장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주차장에 엄청 강력한 방지턱이 있거든요. 이게 작긴 하지만 이게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서, 와, 이게 항상 뒤에 떨어질 때 엄청 쿵 하고 떨어져서 주차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소리까지 되게 조용한 거 느껴지시죠? 한 번 더 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충격 흡수가 너무 잘 돼서 주행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확실히 적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나는 길이고 되게 다양한 차량들로 시승을 하면서 이 방지턱을 지났을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이 차량의 가격에 이 정도의 이 승차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진짜 이 다른 모델은 모르겠지만 이 RWD 모델은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에 들어온 이유가 이 전진 후진하는 기능 있잖아요. 요거를 주차할 때 엄청 여러 번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주차장까지 한번 들어온 거거든요. 일단 카메라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썬팅 되어 있는 이 측면 유리창도 밝게 잘 보이고 있고요. 살짝 차량을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뒤로 하고 약간 재밌는데요?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주차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어 노브로 변경을 하는 것도 어차피 브레이크 밟으면서 계속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손가락으로 쏙쏙 하면 되니까 적응만 하면 좀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뭐 돌리는 방식, 기어 노브, 그리고 이렇게 뭐 컬럼식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또 처음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렛을 맡기거나 아니면 대리기사님을 부르거나 했을 때는 설명을 또 해줘야 돼서 그런 게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고 테라룩스 썬팅이 되어 있는 이 유리창도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주차를 완료했고요. 제가 테라룩스 썬팅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열차단이 잘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테라룩스 썬팅 제가 실험했던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7.3도가 찍혔습니다. 그럼 이번엔 테라룩스 썬팅이 적용된 신형 모델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가까이에 대고 이렇게 측정을 해볼게요. 오! 54.8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큰 차인데요. 뭐 이런 걸로 제가 좀 직접 느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말로 설명해봤자 네. 사실 이건 구독자분들이 뭐 아실 수가 없으니까 네. 한번 손 한번 살짝 대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적외선 라이트고요. 햇빛에 긴 파장에 있는 적외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들어왔을 때 오, 뜨겁네요. 맨유리입니다. 오, 아무것도 안 돼 있고요. 맨유리예요? 예. 오, 뜨거워요, 많이. 네. 이게 보통 이제 동호회에서 많이 하는 이제 뭐 중가형 필름이고 열감이 그래도 좀 줄었죠. 그냥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따뜻? 그러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프리미엄 필름이라고 하는 썬팅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는 이제 고급 필름. 미지근해졌어요, 지금. 미지근해.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상급 필름 중에 하나인 우와, 타 회사의 이제 필름입니다. 거의 안 느껴지네요. 그래? 네, 보통 이 정도 필름을 하시면 그러네. 150,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시공해드린. 아, 진짜요? 이거 네. 아예 거의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게.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들으셔도 네. 뭐 실제로 체험해 보셔도 되지만 맨유리에 1500 정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필름들 그래도 절반으로 줄었죠. 오, 네. 790. 절반이 줄었고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좋은 사실 좋은 필름 맞습니다. 좋은 360. 필름인데 이 정도도 좋은 필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이엔드 필름이라고 하는 네. 회사 필름들 와, 180. 이게 사실 좋은 필름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한 거예요? 테라룩스 지금 IR 등급으로 하시는 100 필름이고 초반이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수치가 이제 뭐 1600 정도. 이거는 이제 비교를 위해서 거리에 따라서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수치만 그냥 비교로 대략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래도 16배가 줄은 거니까